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화 중 갑자기 찾아오는 어색한 침묵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상대방이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감지할 때의 그 끔찍한 기분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 대화를 끊이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들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 골라본 다큐님을 모셨습니다. 골라본 다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다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 중에 할 말이 끊기는 순간은 정말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화를 주도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골라본 다큐님, 첫 번째 팁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팁은 바로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게임입니다. 대화가 막힐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에 놓이면 주변 환경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라고 말하고 그 빈칸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테이블 위 커피잔을 보고 이 커피잔 보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골다님은 제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대화의 실마리를 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후속 조치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게임이라니 정말 신선하네요. 주변에서 대화 소재를 찾는다니 저도 꼭 써먹어봐야겠어요. 그럼 두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골라본 다큐님. 두 번째 팁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출신이시네요. 거기 좋아요 라고 묻는 대신에 토론토는 어떠세요?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자의 질문은 네, 아니면 아니요 같은 단답형 답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빠르게 끊기고 어색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길고 풍부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대화의 실마리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컨설턴트라고 언급하면 왜 컨설팅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추궁하듯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기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모르게 단답형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깊은 질문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골다님. 세 번째 팁은 소생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을 대비해 죽어가는 대화를 되살리는 질문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그룹에 속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초반 인사가 끝난 뒤 분위기가 식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아세요? 입니다. 이 질문은 거의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확장됩니다. 한 사람과만 대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잘 아는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라고 가볍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자극하는 질문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소생 질문이라니 정말 위기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같네요. 그럼 네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골라본 다큐님? 네 번째 팁은 칭찬과 함께 콜드 리딩을 하는 것입니다. 콜드 리딩은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특징을 추론해 말해주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밝게 잘 웃는다면 아이들을 잘 다루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강인한 인상을 준다면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맞췄다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틀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도 궁금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편안한 눈맞춤과 함께 잠시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말을 이어갑니다. 또한 미러링 기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면 캠핑을 다녀오셨어요? 라고 되묻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게임으로 주변에서 소재 찾기. 둘째, 개방형 질문과 왜라는 질문으로 깊이 있는 대화 만들기. 셋째, 소생 질문으로 끊어진 대화 되살리기. 넷째, 칭찬과 콜드 리딩으로 새로운 이야기 열기. 다섯째, 침묵에 익숙해지고 미러링으로 대화 이어가기. 네, 골다님.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팁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